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해 천문학적인 이익을 냈죠. 반도체 강국 코리아, 세계시장 장악, 뉴스에서 매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 이야기 들을 때마다 한 가지가 계속 걸려요. 2019년, 기억하시나요?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수출을 막아버렸을 때 한국이 발칵 뒤집어졌죠. 근데 결국 우리가 해냈습니다. 솔브레인이라는 회사가 고순도 불산 국산화에 성공했고, 일본 규제에 이겨냈다고 나라 전체가 박수쳤어요. 근데 그 국산 불산, 원료인 무수불산의 97%를 중국에서 들여옵니다. 일본 의존 끊었다고 자축했는데 사실 중국 의존으로 갈아탄 것 뿐이었어요. 이게 한국 소부장의 현 주소입니다. 겉으로는 국산화, 속을 보면 중국 원료 없으면 하루도 못 버텨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반도체 강국 뒤에 숨겨진 진짜 취약점, 원자재입니다. 히토류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히토류가 뭔지 간단히 말하면 전기차 모터, 스마트폰, 미사일 유도장치, 레이더, 풍력 발전기에 들어가는 17가지 금속 원소 묶음이에요. 없으면 첨단 산업이 멈추는 재료들입니다. 중국이 이걸 쥐고 있어요. 채굴의 70%, 정제의 91%, 연구자적 생산의 94%를 중국이 합니다. 사실상 독점이에요. 올해 중국이 이 카드를 실제로 꺼냈습니다. 미국을 압박하면서 히토류 수출 통제를 걸었고, 미국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사실상 완화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세계 최강 군사력, 세계 최강 경제력을 가진 미국이요. 그때 중국이 보여준 게 뭐냐면 원자재를 쥔 나라가 기술을 가진 나라를 무릎 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본은 더 직접적으로 당했어요.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했더니 중국이 바로 히토류 수출을 사실상 끊어버렸습니다. 올해 상반기 일본의 디스프로슘 수입량이 전년 대비 82% 급감했어요.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이투륨도 74% 줄었고요. 중국은 단순히 광물을 파는 게 아니에요. 이제 광물로 외교를 합니다. 미국에는 조금 풀어주고 일본에는 끊고 네덜란드에는 120% 넘게 늘려줘요. 반도체 장비 협력이 필요한 나라는 풀어주고 안보 갈등 빚는 나라는 조여드는 겁니다. 원자재가 외교 무기가 된 거예요. 그럼 한국은요? 우리 반도체 자랑하잖아요. 근데 그 반도체 만드는 핵심 원료들 어디서 옵니까? 텅스텐, 중국 의존도 90% 넘어요. 반도체 내부에서 전기 신호 통로 역할하는 금속인데 대체재가 없거든요. 중국이 작년부터 수출 허가제 걸어놨고 허가받는데 수개월씩 걸린다고 국내 업체들이 아우성이에요. 거기다 중국 내수 가격이랑 수출 가격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중국 기업은 싸게 사고 한국 기업은 비싸게 사는 구조가 올해 굳어졌어요. 반도체 음극재 원료인 흑연은 중국 의존도가 97%, 실리콘은 75%, 히토류는 정제 기준 90% 이상 전부 중국입니다. 그리고 이게 반도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F-35 전투기 한 대에 히토류 400kg 이상 들어가요. 유도 미사일에도, 레이더에도, 잠수함에도요. 또 전기차 모터에도, 풍력 발전기에도, AI 데이터 센터 서버에도 들어가죠.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재료가 없으면 못 만들어요.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건 전략의 차이입니다. 덩샤오핑이 1992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 중국은 1991년에 이미 히토류를 국가 전략 자원으로 지정했습니다. 그 시점에 세계 최대 히토류 생산국은 미국이었어요. 근데 서방은 이걸 그냥 광물 사업으로 봤습니다. 채굴과 정제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니까 더럽고 번거로운 일은 중국에 맡기면 되잖아 하고 넘긴 거예요. 중국은 달랐어요. 국가가 보조금 밀어넣고 저가로 시장 흔들어서 경쟁자들 하나씩 퇴장시켰습니다. 미국 마운틴 패스 광장이 2000년대 중반에 문을 닫았어요. 일본, 유럽 기업들도 경제성이 안 맞으니까 하나둘 손 뗐고요.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결과를 보면 중국은 핵심 광물 20개 중 19개에서 세계 최대 정제국이에요. 평균 점유율 70%, 갈륨, 흑연, 망간, 히토류는 정제의 90% 이상이 중국입니다. 여기서 하나 짚어야 할 게 있어요. 광산 확보가 핵심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정제, 가공이에요. 호주에서 히토류를 캐도 그걸 쓸 수 있는 소재로 만드는 건 결국 중국을 거쳐야 해요. 브라질에서 원료 가져와도 마찬가지예요. 광산에서 캔 돌덩어리가 실제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소재가 되려면 분리, 정제, 금속화, 합금 과정을 다 거쳐야 하는데 그 공장들이 전부 중국에 몰려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솔직하게 말할게요. 지금 당장 중국 의존도 끊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방향은 있어요. 첫째, 국가가 직접 뛰어들어야 합니다. 기업한테 맡기면 안 돼요. 왜냐면 국산 무수불산이 중국산보다 30에서 50% 비싸거든요. 기업 입장에서 비싼 거 살 이유가 없잖아요.
BGF라는 회사가 1,500억 들여서 무수불산 공장 10월에 준공하는데 팔릴지 모릅니다. 중국산이 싸니까요. 후성이라는 회사는 연 9,000톤 생산 능력 갖추고도 최소 가동률만 유지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중국 저가 공세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시장 논리로 못 풀어요. 미국이 어떻게 했는지 보면 답이 나와요. 국방부가 히토류 기업 MP 머티리얼즈에 직접 4억 달러 투자해서 지분 가져갔어요. 그리고 킬로그램당 최저 가격을 보장해서 10년간 구매를 약속했습니다. 중국이 저가 공세를 해도 기업이 버틸 수 있게 국가가 가격 하한선을 깔아준 거예요. 시장 논리의 본산이라는 미국이 직접 광물 기업 주인이 된 겁니다. 이유는 핵심 원자재법 만들어서 2030년까지 영내 정제 40% 달성을 법으로 못 박았어요. 한국은요? 비축량을 180일에서 365일로 늘리고 R&D 5년간 10조 지원. 방향은 맞아요. 근데 속도랑 규모가 다릅니다. 둘째, 광산 확보해서 끝내면 안 됩니다. 정제 가공 역량을 같이 키워야 해요. 지금 한국이 남미, 아프리카와 광산 협력 협정을 맺고 있잖아요. 방향은 맞아요. 근데 협정은 계약이 아닙니다. 실제로 광산 지분 사고, 장기 구매권 확보하고, 재련 공장도 현재 깔아야 해요. 그리고 거기서 원료 가져와도 정제를 중국에 다시 맡기면 의미가 없어요. 가공 역량까지 세트로 들어가야 탈중국이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서 한국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어요. 재련 기술입니다. 고려 아연이 미국 테네시주에 74억 달러짜리 통합 재련소 짓고 있는데 미국 상무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직접 이름 언급했습니다. 왜냐면 미국은 광물 자원은 있는데 정제 가공 역량이 없거든요. 미국 내 가동 중인 구리 재련소가 딱 두 곳이에요. 그 공백을 한국 재련 기술이 채우는 겁니다. 광물을 사는 게 아니라 가공하는 역량 자체를 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평가받는 진짜 경쟁력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못 바꿀 것도 아니에요. 2021년 요소수 파동 때 중국산 요소 비중이 66%였는데 1년 만에 카타르, 인도네시아, 베트남으로 수입처 바꿔서 23%로 줄였어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위기가 오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원자재도 마찬가지예요. 위기가 오기 전에 해야 한다는 거죠.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전자제품 전부 원자재 사서 가공해서 파는 구조예요. 근데 그 원자재 수급을 중국 하나에 묶어두면 결국 끝은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지금 히토류 수출을 나라별로 다르게 조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는 풀어주고 일본에는 끊고 그 다음이 뭘지는 모르지만 방향은 보입니다. 원자재 카드를 정치, 외교, 무역 협상에서 계속 쓸 거예요. 지금 다른 출구를 못 찾으면 나중에 우리 반도체 수출 물량 자체를 중국이 원자재로 관여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기술은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기술이 작동하려면 재료가 필요합니다. 재료를 쥔 나라가 결국 게임을 지배해요. 그리고 하나만 더. 2019년에 일본이 불화수소를 막았을 때 우리는 국산화를 배웠습니다. 근데 그 국산 소재의 원료가 중국에서 온다면 진짜 탈중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아직 우리는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